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작업은 케이스 교체 작업입니다. 보통 캐가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한다. 예전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케이스 교체 작업하는 거를 그렇게 막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문의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케이스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나. 무엇 때문에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하세요? 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케이스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케이스는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케이스 교체는 재조립이거든요. 기존 부품들을 뜯어서 새로운 케이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립 작업하는 공인비 플러스 분해 조립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립 대행 작업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꼭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 사용자분들이 난 그래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러면 해드려야죠.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의뢰하신 고객분도 제가 카톡 문의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케이스 교체 작업 영상이 되겠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교체할 케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케이스 두 개 딱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NGXT H7 플로우 RGB 이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NGXT H9 플로우 RGB 플러스 이 모델은 이번에 바꿀 새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제가 얼마 전에 조립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존 시스템에 순행 쿨러가 달려 있어서 순행 쿨러 팬도 F360 RGB 코어로 바꾸신다고 준비를 하셨네요. H7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 탈거해서 H9 플로우로 옮기되 순행 팬은 F360 RGB 코어로 바꾼다. 이게 이번 작업할 거고요. H7 플로우 한번 개봉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놨고요. 얘도 뭐 사양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크라켄 순행 달려있고, 그래픽카드는 마스터 같고, 보드가 X870E 어로스 프로니까 CPU는 못해도 9800X3D 장착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한번 켜보죠. 윈도우 정상적으로 부팅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PU가 맞네요. 라이젠 9800X3D CPU고, 메모리는 32기가 2개, 64기가고요. 아마 6000짜리겠죠? SSD는 4테라짜리 장착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시스템 오늘은 분해를 하고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분 정도면 제가 퇴근을 해야 돼서 분해 작업만 좀 하고 다음날 새로운 케이스 H9 플로우 RGB 플러스 케이스에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러한 느낌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H9 플로우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혹시 영상 보시고 바로 요청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케이스를 사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영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실사용자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H9 플로우 RGB 플러스 저 케이스는 나온지 몰랐어요. 저도 저번 영상에서 고객분이 의뢰해 주셔가지고 알았지 몰랐던 거라 고객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케이스 가리, 케이스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사실 최근 영상에 화이트로 보여드렸는데 블랙으로 해서 또 단기간 내에 또 연속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흔하지 않네요. 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NGXT H7 케이스에서 H9 플로우 RGB 플러스라는 케이스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는 순행 라디에이터 팬을 고객분이 준비해 오신 F360 RGB 코어로 바꿨는데 이 제품의 단점이 좀 있네요. 예전에도 그런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더 해보니까 팬 사이즈가 좀 길지만 나사 구멍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가 좀 살짝 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짝 떠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팬이 세게 돌 때 약간 떨림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이 점 살짝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F360 기본 팬들은 리버스 팬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측면하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뒤집어져 있습니다. 리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케이스는 BTF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자가 잘 안 맞는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번 제품은 BTF 모델은 아니고 기본 모델이고요. 그로 인해서 얘가 안 맞을 일은 없고, 선정리는 이러한 스타일로 작업을 했고, 케이스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 그 다음 하드디스크 다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순행 같은 경우에 F360으로 팬 교체한 거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야 돼요. 단자가 맞기 때문에 바로 선 쭉 내보내서 비어있는 컨트롤러 단자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리 작업은 끝났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팬을 뒤집었기 때문에 보는 느낌은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마지막 사이드 패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나사 2개 박으면 끝나고요.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지죠.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사용하던 H7 플로우 RGB 모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H9 플로우 RGB 플러스 모델로 케이스 교체, 재조립 작업을 요청하셔가지고 작업 진행을 했고요. 물론 거기에 일부 또 고객분이 요청하신 항목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슬리빙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24P 메인 커넥터, 그 다음에 12V 2x6 케이블도 다 슬리빙 케이블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본 케이블로 바꿔달라 하셔가지고 기본 본 케이블로 바꿨고, CPU 보조 전원 케이블만 원래대로 슬리빙 케이블 꽂아달라 하셨기 때문에 CPU 보조만 슬리빙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존에 쓰던 H7하고 지금 교체했던 H9하고 어떻게 느낌이 좀 달라 보이시나요? 고객분이 가져가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케이스 교체 작업은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케이스 교체, 재조립 의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조립 작업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